자,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이죠. 갑니다. 대단원, 사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 갑니다. 잠시만요. 우선은 이렇게 좀 얘기할게. 잠깐 돌아가서 뭐 전에도 계속 말을 했는데 이거 대단원, 사단원이잖아요, 드디어. 이거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예. 베리 하드입니다, 이거. 자, 그럼 여기가 뭘 하는 곳일까? 얘들아, 살아있지? 되게 조용해 가지고. 얘들아, 이거 뭐 공부하는 파트일까? 화학 반응을 공부합니다. 그럼 얘가 뭘 하는 건지 아십니까? 너무 뭐가 문제가 있나? 애들 왜 이렇게 따라 조용해? 네, 갈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뭐가 잘못됐나 지금? 응, 갈게. 자, 자, 여기는 이런 파트입니다. 뭐 하냐면 바로 화학 반응을 하는 파트고, 화학 반응은 뭘 하는 거냐면은 산염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죠? 그러니까 막 경락생한테 배운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산염기, 그다음에 산화환원, 이 두 가지를 배우는 파트입니다.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쉬웠겠지. 올해는 어려워요. 가볼게요. 음. 자, 산염기의 중화 반응 설명하는 파트고요. 그다음에 소단원까지 갑시다. 자, 이제 밥 먹나? 지금. 자, 설명 시작할게요. 자, 소단원이 지금 첫 번째가 있는데 얘는 약간은 산염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산염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학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된다면 평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평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처음 나오는 파트입니다. 내용은 조금 쉽게 나오고요. 이해만 되신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빨리 풀리는 쉬운 문제로 나오게 되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뒤쪽에 있는 화학 공부가 굉장히 망가지게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가보도록 하죠. 자, 동적 평형 굉장히 쉬운데 왜 안 뺐느냐? 이걸 설명해야지 그다음 걸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갑니다.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다시 이게 무조건 우리가 화학 반응을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많이 본 거죠. 반응물이 있으면 그걸로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생성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정반응이란 건 당연히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래 것들,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반응이 발을 정 써가지고 정반응이 되겠죠.
야 누가 한 명 채팅 올려 봐. 뭐 하나 잘 뭐가 안 얘네들 지금 안 듣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계세요? 안녕." 아 있네. 어. 야 너는 이전까지 채팅 계속 하고 있었지? 아 안 한 거구나. 예 그냥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안 듣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애들이 지금 아무도 그 뭐냐 채팅 글을 안 올려 가지고. 네. 자 아무튼 반대로 가자. 자 역반응 똑같이 예 무조건이에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반응물이에요, 화학에서. 그다음 오른쪽은 생성물인데 그런데 화살표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걸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있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요. 역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인 겁니다. 무조건 오른쪽에다 생성물이란 말을 써야 되긴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얘가 지금 같은 말이 뭐냐면 얘가 여기로 와 가지고 요놈이 반응물. 이전 생성물이었던 애가 반응물로 바뀐 거고 반응물 이제 이렇게 생성물을 갔었을 때 요게 뭐랄까 이전 반응물이었다는 거죠.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역반응이 이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끝. 벌써 끝이야. 이건 넘어가. 할 말 없어요. 자 그다음 처음 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물리 들은 친구 많다 그랬죠, 2 학년 중에. 근데 물리 들은 친구들은 뭘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니죠.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말해 볼게. 자 물리 1 에서는요. 가역 과정이고요. 비가역 과정입니다. 단어가 완전히 같습니까? 아니요라고 네 말을 해 줬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가역, 비가역은 똑같은 말이지만 뒤에 반응이냐 과정이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그 엔트로피 설명할 때 그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기체의 확산을 얘기하거나 물질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라면 얘는 무조건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거 처음 보는 친구도 있으니까 얘기 좀 하자면 자 이 가짜가 무슨 가짜입니까? 아 이거부터 가자. 역이라는 거 먼저 가자. 역이라는 게 무슨 역일까? 논산역? 무슨 서울역? 아니오라고 미리 말했네요. 예 3분 전에 미리 아니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역이라는 게 뭘까? 민망하다. 역이 뭘까? 아 미안해. 그 노동할 때 고역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건 아닙니다. 뭐 쉬운 것 중에 역이 또 있습니다. 음 그렇죠. 거꾸로란 뜻입니다. 역반응. 한마디로 지금 말한 이 역입니다. 거꾸로 반응이란 뜻이죠. 자 그럼 이 가짜는 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자 자기의 생각을 말해 주시죠. 아 고맙습니다. 거꾸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역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반응, 역반응 합쳤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반응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모든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은 무조건 있고 그러니까 정반응이 있으면 반대로 뭐도 있어야 되느냐? 역반응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반응도 있지만 거꾸로가 가능한 역반응도 같이 있다. 그래서 가역 반응하면 무조건 이 화살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 화살표는 절대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화학에서 얘는 뭐 공명구조라고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게 있어 가지고 이거 쓰시면 안 되고요. 자 당연히 비가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꾸로 색깔 좀 다르게 할게. 거꾸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 되느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정반응, 역반응 중에 무조건 있어야 될 거? 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정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뭘 봤었느냐? 우리는 비가역 반응만 화학에서 봤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거죠. 새로 뭐가 나왔냐면 바로 가역 반응이 처음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린 역반응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응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아요. 자 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비가역 과정 한 번만 설명할게. 비가역 과정은 내가 메테인 반응 많이 썼었잖아요.
메테인 뭐랄까 불 붙는 거? 자, 천연가스에 불 붙어 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 만들어지는 반응. 계수까지 완성시킬게 1, 2, 1 인데 자, 불이 붙었어. 불이 활활 붙어 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 만들어졌어. 얘가 지금 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알지? 어. 그쵸. 여기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가 지구 온난화 왜 심각합니까? 바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이산화탄소가 정말 분자 구조 중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안정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더 거꾸로 돌리거나 다른 물질이 잘 안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비싸든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하나? 식물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식물을 대고 있는 거지 지금. 인간이 어떻게든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려고 기술을 쓰는데 많은 국가들이 지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합니다. 자, 다음 가역 반응 가자. 그럼 이건 지금 무슨 말이 되느냐? 정말 거꾸로 돌아오는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정반응, 역반응 모두. 자, 저는 이거 하나로 그냥 설명을 끝내버리겠습니다. 가역 반응은. 자, 여기 지금 나를 보시고요. PPT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고 내가 생수병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생수병을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빈 공간이 있지. 그 빈 공간은 분명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 있는 기체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증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빈 공간을 포함해서 자, 만약에 내가 이거 좀 새 거를 가져와서 좀 그렇긴 한데 얘가 만약에 5분의 1 밖에 없어. 물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빈 공간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대신 그릴게. 자, 만약에 물이 이 정도밖에 없어. 그럼 얘가 이렇게 증발을 하겠죠. 자, 그럼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아요? 이 뚜껑을 열었으면 다시 이걸 열었으면 얘가 시간을 무한대로 갖다 뒀을 때 증발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 바닥을 드러내죠. 하지만 얘는 뚜껑을 닫았어. 그러면은 얘가 증발을 하는데 결국 여기 있는 물이 다 사라집니까? 상황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뚜껑을 닫았는데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럼 증발이 무한대로 계속 일어나서 이게 다 증발돼서 없어질까요? 고마워. 아니라는 거.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중학교 3 학년 때 배웠는데 이게 날씨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포화 수증기압을 하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뭔 말이냐? 이 공간 안에서 증발될 수 있는 양의 최대치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포화됐다. 이걸 시간을 무한정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할게. 시간을 충분히 뒀을 때 이게 결국 증발을 하다 말고 마른 것처럼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다시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죠. 그런 반응은 사실 증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증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가 다시 돌아와서 응집되고 다시 이렇게 응집이라고 하지 말자. 응축되고 응축? 네, 응축이라고 하죠. 예. 증발과 응축에 대한 그 속도가 똑같아지면서 이게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증발은 표면적에서 일어나거든. 이건 끓는 점이 아니죠. 끓는다는 현상이랑 다른 얘기죠. 우연히 이제 인력이 끊어지면서 이제 날아가는 게 이제 증발인데 아무튼 이렇게 증발이 될 때 표면에서 증발되는 속도는 항상 일정한데 거기서 너무 많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얘가 응축되면서 이게 서로 평형을 맞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것들 결국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이야. 오른쪽은 수증기고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페트병에다가 물을 이제 막 담았어. 이제 막 물을 담으면 아직은 여기에 수증기가 처음에는 없다고 좀 가정을 합시다. 아예 없는데 처음엔 물만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는 증발이 일어나겠죠? 증발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 물에서 수증기로 오른쪽으로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증발이 되고 나면 이제 수증기의 양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많아지면은 결국 어느 순간 어느 순간도 아니지. 많아지는 놈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얘놈은 응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예, 응축이 되니까 결국 왼쪽으로 가서
이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 뭔 말이냐? 수증기가 물로 변한 거니까 역반응, 바로 응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정반응, 역반응이 있다는 이 현상, 두 가지가 역으로도 가능하다는 현상, 가역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 가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평형을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말한 거. 자, 바로 넘어가는데 동적 평형이 세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상에 나오는 게. 자, 평형은 무조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시간을 굉장히 충분히 두는 것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상태. 화학에서의 상태를 뭐죠? 세 가지? 고맙습니다. 바로 지금 말하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고체가 액체 가고 액체가 기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들, 이런 상의 평형이 도달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된 거냐? 딱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페트병에 물 담아 놨는데 뚜껑을 닫아 놨고 여기서 더 이상 증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 하지만 증발이 되는 놈과 반대로 증발된 놈이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게 속도가 일정해지는 이 상태가 바로 이 평형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과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 또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 그다음에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데 그때 정반응과 역반응,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정반응, 일어나는 속도. 이거는 그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거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 시간분의 농도입니다. 아니, 시간분의 개수예요. 일정 시간 동안 몇 개가 가느냐라는 얘기긴 하거든요. 자, 이 속도는 다시 말할게. 써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만약 5개년 가질까 봐. 나중에 이게 화학에서 속도론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화학 2에만 해도 나오는데 시간분의 개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화학에서의 속도라고 말을 하긴 해요. 자, 다시 말할게. 화학에서의 속도. 시간분의 개수라는 게 속도인데요. 한마디로 정반응으로 해서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일정 시간당의 그 만들어지는 속도, 그다음에 개수, 한마디로 액체에서 고체로 반대로 가는 것 또한 뭐 일정 시간 동안 몇 개가 반응하느냐, 몇 개가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여기 있는 페트병의 물은 증발이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화학 평형 중에서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상만 얘기했으니까 상평형이라고 하는, 아니 미안해.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적 평형 안에서 상평형이 된다는 거죠.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거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 빨리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서. 자, 다시 말하지만 이 표면적이 증발을 결정한다고 얘기했었지? 그 표면적이 증발을 결정하니까 표면적이 한 번도 변하지가 않아. 다시 페트병이 있으면 표면적인 변함이 없으면은 정반응 속도는, 다시 속도로 갈게. 정반응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정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 내가 다시 여기 이렇게 비커가 있고 뚜껑을 닫았고, 아니 페트병이 있고 물을 처음 넣었을 때, 물을 이제 막 처음 넣었을 때 수증기가 없다고 좀 가정을 한다면 이제 막 증발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막 증발하기 시작하니까 얘가 처음에 증발되고 그 소수의 량이 아주 소수가 이제 응축이 조금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자면, 다시 조금만, 여기 정반응, 다시 역반응이라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당연히 기체가 없으니까, 수증기가 없으니까 0을 깔고 가다가 나중에 속도가 같아지게 되고, 이렇게 역반응이랑 정반응이 속도가 같아지는 이 지점부터, 다시 속도가 같아지는 이 지점부터 뭐라고 하느냐? 상평형이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는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 듣는 친구들 다 괜찮아? 다들 지금 집에 있긴 하겠네. 외박 나와서.
외박 나오자마자 이걸 듣느라 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자, 용의 평형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데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갈게. 이거 내가 설탕을 정말 과다로 넣은 거예요. 녹일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넣어서 이렇게 침전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럼 더 이상 설탕이 안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탕이 녹는 양과 다시 석출되는 양이 같아지는, 다시 녹는 걸 뭐라고 할까? 용해되는 속도와 결국 석출되는 속도가 어느 순간 같아지는 이 지점에 용의 평형이 도달한다. 이건 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냥 얘가 고체에서 액체됐냐 물에 녹았냐 다시 돌아왔냐의 차이일 뿐이라서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화학 평형 때문에 배우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버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자, 상평형 버리고요. 용해평형 지금 버립니다. 뭐 하느냐? 화학평형 가야겠습니다. 자, 이 얘기. 자, 여러분들이 본 적 없는 화학 반응을 좀 쓰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약간 독성도 있고 NO2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아 이거 있구나.' 이 설명을 할 때 동적평형이라는 걸 설명할 때 화학평형 안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말을 할게. 자, 수능 특강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 것, 아이 쏘리 이거 화학2네. 미안합니다. 이거 화학2야. 아이 아이고. 얘는 그 어렵다는 중화 반응이고요. 잠시만 기다려 봐. 자, 이거 보이실까요 이거 지금? 자, 화학 반응 이제 화학 평형을 얘기할 때는요. 다른 거를 내질 못합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NO2랑 N2O4로 교과상 설명을 해라라고 말을 해 버리니까 이 화학 반응은 그냥 '아 이거는 지금 화학 평형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정도로 정해져 있는 화학 반응식일 뿐입니다. 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기긴 했어요. 아니 중성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자, NO2라는 애가 요 놈이 두 놈이 만나게 되면요.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 보이시죠? 지금 NO2 O가 두 개 있고 질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둘이 만나 가지고 N2O4라는 한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돌아가서 얘가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얘가 N2O4라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둘 놈 다 기체가 맞고요. 자, 근데 고유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조그만 놈 NO2라는 애는 뭐냐면은 바로 갈색입니다. 그다음에 N2O4는 아주 깔끔하게 무색입니다. 제가 지금 흰색으로 무색이라고 썼고요. 무색이라고 쓴 게 지금 보이는지, 예, 무색이라고 썼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무색이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네, 검은색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무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관이 있고요. 기체 물질에 NO2를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슨 색깔이 되느냐? 갈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색깔이 나올 겁니다. 기체고요.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같은 색입니다. 이게 위에 전체가 다. 왜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얘가 가역 반응이긴 한데요. 역반응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if입니다. 만약에 정반응 only 정반응만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만약에.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은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색의 NO2를 넣었다면은 얘가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쓰지 말아 봐. 이거는 미리 쓰지 말아 봐. 자, 다시.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이게 어떤 색깔로 변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잘 따라와 주네. 자, 이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정반응만 일어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전부 다 100%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 가서 뭐만 있느냐? N2O4만 있었고 얘는 무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런데 웬걸?
시간을 무한정 계속 갖다 놨더니 지금 무색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무색이 왜 안 되고 있을까? 역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는 화학 평형이라는 걸 얘기할 때 사실 동적 평형은 무조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가역 반응일 수밖에 없고요. 가역 반응을 가지고 평형을 얘기하고요. 이 말을 미리 안 했네. 미안해. 무조건 가역 반응이고 역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무색이 만들어졌으면 그 무색인 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역반으로 가서 이거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색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충분히 줬을 때 NO2도 있지만 플러스 바로 N2O4가 같이 있는 평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절대 한 놈만 있을 수 없는 공존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평형 상태란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지?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평형에 도달한다. 두 놈이 서로 공존하는 상태의 어느 중간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차이점. 둘 다 갈색이야. 이거 내가 기출문제로 냈다. 다시 말할게. 내가 2년 전에 화학 1에서 시험 볼 때 냈는데 정말 이걸 내 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NO2만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색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서술형으로 써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은 진한 갈색에서 지금 약간 이 NO2가 줄어들었고 N2O4가 늘어나긴 했으니까 그래도 NO2가 많이 줄었으니까 연한 갈색으로 바뀌어야 된다가 답이었었던 적이 있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이거 꽤나 많이 틀렸었거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공존한다, 반응물 생성물이.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 또한 정반응 평형이란 말을 써야 되죠. 우선은 여기 이제 지우고 화학 평형에 도달했어. 이게 위에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위에는 이제 상이냐 녹았냐 그냥 화학적인 반응을 했냐의 차이점일 뿐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얘가 제일 중요한데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속도 다시 그래프 그릴게요. 정반응이 얘가 농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다시 말할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NO2의 개수가 적어지죠. 다시 이 NO2의 개수가 처음에 지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지금 10개 있는데 오른쪽 보니까 8개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지금 4개로 줄었습니다. 개수가 줄어들수록 속도는 줄어듭니다. 충돌 개수가 적어지니까 충돌 개수가 적어지니까 속도가 줄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좀 그래프가 다른 게 정반응 속도가 처음에는 개수가 많으니까 빠르다가 점차 이렇게 일정하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요. 당연히 역반응 속도도 처음에 만약에 없다면 요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보시면 위아래가. 그래서 얘는 근데 그래프가 그 문제에 안 나와요, 잘.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평형이기 역반응 써야죠. 속도가 똑같아지는 이 지점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모양을 물어보는 경우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 자, 그런데 이거는 좀 5개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는 파트이기도 해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 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보자. 애들이 착각을 좀 착각이 아니라 물어볼게. 얘가 지금 2대 1로 있어. 그러니 이걸 정확히 말하면 좀 농도라고 좀 정확히 쓰긴 하겠는데 농도나 개수나 상관이 없습니다. 농도는 어차피 일정 부피당의 개수이기 때문에 부피나 개수나 아니 개수나 농도나 상관이 없긴 한데 아무튼 정반응인 놈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NO2라는 애. 얘가 평형에 도달을 해요. 그다음에 역반응이라는 그 N2O4라는 애가 있어요. 농도도 이렇게 평형에 도달해 이거 미리 그리지 말아 봐. 얘도 이거일까? 서로 농도, 개수가 같을까요? 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왠지 느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농도는 그 속도가 아니죠. 농도는 속도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얘가 개수가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 2가 있고
여기 1 이다. 맞을까요? 뉘앙스가 아니라고 느껴지죠. 이제 뭔가 이제 쪼금씩 제어를 눈치채기 시작하죠.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가서 여기가 3이 있고요. 여기 3 이고요. 그래프를 다 지워 볼게. 3 에서 이만큼 줄어 가지고 1이 되고 그다음 얘는 지금 뭐냐 이만큼 줄어서 이렇게 되고 얘는 1 만큼 생기니까 요렇게 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이고. 아 그냥 쓰자. 틀렸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미안합니다. 질문 자체에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잖아. 이 두 놈의 일정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비율은요. 나중에 배우는 평형 상수 K라는 값을 주지 않는 이상 나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화학에서는 평형상수라는 각각의 화학 반응마다 그 평형상수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값에 맞춰서 여기에 비율이 맞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얘가 엉뚱하게 만약에 5라고 나왔어. 그럼 5라고 나오면 무슨 짓거리가 생기게 되냐면은 얘가 뭐 1대 5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되긴 하거든요. 이런 거를 얘가 주지 않는 이상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만 봤을 때는 전혀 모르고요. 이거는 우리의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도를 지멋대로 막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 나왔어 하필 한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오개념이 매우 많이 생길까 봐 미리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도.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적 평형 아니 평형 쪽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 말을 하고 싶은 건 우선 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셔도 되고 이거를 모른다 이것만으론 이렇게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평형이 끝났습니다. 좀 일찍 끝냈어요. 왜냐면은 파트가 끝나 버렸고 5 분간 지금 막 쉬고요. 그 저기 뭐냐 쉬는 시간까지 아니 오늘은 또 마침 나 학교에 남아 있는 사람 없지? 예 그래도 좀 쉬겠습니다. 파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5 분만 쉽니다. 지금 38 분. 그러니까 아 이게 타이머를 여기다 켜 놔야겠다. 이 계산기를 켰구나. 멍청하다. 자 5분 드립니다. 쉽시다. 아 그리고 잠깐만 미안한데 1 학년 애들 중에서 수학에서 하는 로그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수학에서 하는 로그 모르는 사람. 이게 지금 2 학년 1 학기 때 나온 거거든. 쉿. 명희야 너는 쉬지 말고 잠깐 나 좀 들어. 명희는 여기 있어. 예. 예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로그라는 게 있는데 그 이거 뭘 얘기할까? 음 요거야. 만약에 A 제곱이 3 이야. 그럼 A가 몇이죠? 한글로 써야겠지 아무래도? 이걸 지금 타자로 썼을 때 안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빼자 그냥. 풀만 그래요. 맞아요. 풀만 루트 3 이긴 하죠. 한마디로 루트 3 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거를 자 수학에서는 얘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술이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고 싶은 거야. 우리가 만약에 3x라고 한다면 이게 뭐 6 이야. 그러면 x 놔두고 3을 넘기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쉽지. 근데 얘가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를 넘기고 싶은 거야. 이걸 넘기려고 했을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수학자들이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를 옆으로 넘겨요. 로그를 붙입니다. 로그라는 말을 쓴 다음에 넘긴 애를 밑에다 쓰고요. 얘를 위에다가 쓰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쓰진 않긴 하는데 밑에 있는 게 대략적으로 생략이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가 2가 된다는 뜻이기는 해요. 우선 여기까지 됐을까? 네. 자 그러면 잠깐만.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은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는 무조건 이 밑에는 무조건 10 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약속을 좀 했습니다. 수학자들이 왜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수학자가 아니라서. 자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거 자체가 X라고 좀 놔둘게요. 당연히 100 이죠. 100은 100 이죠. 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잠시 여기서 말하는 이 10을 오른쪽으로 넘겨 봐. 그럼 이거 당연히 어떻게 써지게 되냐면은 2는 놔두고요. 오른쪽이 로그 붙이고 밑에 10 위에 x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을 지우게 됩니다. 다시 말할게. 만약에 내가 로그 3 이라고 했어. 그럼 그 밑에는 여기 밑에 10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뭐라고 할까?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x라고 했을 때 이걸 다시 돌려. 다시 돌리면은 10 10의 x승이 3 이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웃으니까 따라왔어요? 됐나요? 예. 그러면 자 잠깐만 x를 구해 보자. x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아까 말했죠. x가 100 이죠. 예 x가 100 입니다. 자 그럼 100 이라는 얘기는 또 뭐냐면은 이거는 10의 2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자 로그 밑에는 10 이고 위에는 10의 2 제곱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게 되냐면 약간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데 요 놈 있지. 지수 이놈. 결국 이놈 자체가 앞으로 내려가고 로그 10의 10 자리는 1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말을 해 볼게요. 자 잠깐. 10의 1 승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10 이죠. 당연히 10 이죠. 자 그런데 이 10을 오른쪽으로 넘겨 1은 로그 10의 1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로그 10의 10은 항상 애들이 '아 이거 1돼 버리는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등학교 2 학년 애들은. 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 짓을 해야 되냐면요. 무조건 만약에 로그가 나왔고 여기서 10의 5다. 그러면 이거는 얘만 앞으로 넘겨서 왜냐 여기 밑에 10이 있으니까 1 돼 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5다. 그다음에 로그 뭐 10의 마이너스 6 승이다. 이러면은 얘가 그냥 마이너스 6 이라고 써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어? 괜찮았어?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설명했더니 쉬는 시간 끝났어. 명의는 못이요. 계속 들어. 아우 쉬는 시간이 끝났네. 바로 좀 해야겠다. 현수가 그 1 학년 애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보니까 로그를 몰라. 로그 설명이 필요한 파트가 바로 지금 pH를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자, 뭔 말인지 가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트,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파트. 근데 애들은 죽어나가는 거지. pH 파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거 쓰지 말아봐. pH가 7인 게 뭡니까? 산념기죠, 우리 파트가. 자,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수업 시작했어요. 얘들아, pH 7 뭔지 배운 적 없나? 아, 진짜 없나? 설마? 예, 1학년 애들, 이거 배운 적 없니? pH 7이 뭔지? 중학교 때 나오지? 안 나왔나? 나 지금 갑자기 중학교 교육과정이 기억이 안 나네. 중간에 없어졌나 아마 나중에 없어졌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pH 7 중성입니다. pH 7보다 작은 놈 한마디로 뭐랄까 7 미만인 애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치 알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당연히 pH 7보다 크면 나머지 염기성인 거 알고 있죠? 자 그 pH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갑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굉장히 멘탈 깨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0번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자 지수 로그 지금 말한 거. 자 공부를 해 봅시다. 아 이거 너무 쉬울 것 같긴 한데. 지수로 만들어 봅시다. 10의 몇 승입니까? 땡큐. 10의 3승. 자 그다음에 10의 몇 승입니까? 한글로 써야겠네 이거. 그쵸. 10의 마이너스 4승. 자 또 뭐가 있을까? 0점. 이거 좀 헷갈리겠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오. 자 얘는 지금 이거랑 같죠? 천만 분의 1. 그러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 것 같죠? 너네 이걸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수로 만드는 능력치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갑시다. 로그 10의 3입니다. 뭡니까? 3이죠? 로그 지금 썼던 거 이게 뭡니까? 자 그럼 얘를 좀 다른 걸 갖고 와야겠네. 웬만큼 바로 답이 나와 버리니까. 몇입니까 이거? 와우 빠르네. 자 이게 로그 10의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런 능력치 필요하죠. 하나만 두 개만 더 할게.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는 앞에 있고 로그를 붙였고 10의 2제곱이니까 얘가 앞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여기 뒤에 지워지니까 마이너스에다가 2 곱한 거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겁니다. 뭡니까? 헷갈릴 만하다. 이거 소수점이니까 헷갈릴 만하죠.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로그의 요거죠. 이게 하필. 예 4 개가 아니라 5 개죠 지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5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 제곱이 앞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가 돼서 결국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헷갈릴 만하죠.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무조건 지수로 완성을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전 작업 지수 로그였습니다. 끝. 자 세 가지를 해야 되거든. 두 번째 바로 이놈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뭡니까? 몰롱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초반에 세 번째 시간인가 아마 했을 건데 공 이거 기호는 대문자 M, 숫자 뒤에 쓰는 단위도 대문자 M이었습니다. 공식 뭡니까? 이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애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벌써 다 까먹은 거야. 제가 대신 말하죠.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죠. 자, 몰롱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비커에 물이 담겨 있고요. 그 물 안에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을 넣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용액에 대한 얘기였죠. 용액은 물이라는 게 용매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인 용질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몰롱도는 용액 전체의 부피 단위 기억나? 이거 단위 기억하시는 분? 이거는 기억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무도 없어? 자, 부피는 기호를 V를 쓰고요. 부피에 대한 단위는 뭘 쓰느냐? 무조건 리터를 써야 됩니다. 숫자 뒤에 쓰는 게 단위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기호고요. 기호는 볼륨, 그다음에 단위는 리터. 우리가 우유곽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죠. 음료수나 우유곽 하면 주로 밀리리터를 많이 쓰긴 하는데 리터를 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몰롱도니까 몰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용질. 몰은 주로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많이 쓰죠. 네. 공식 기억 안 나지? 반드시 기억해. 이거는 지금 시간 못 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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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이가 뻔뻔한 면이 있군. 몰랐네. 새로 알았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이거 공식도 중요한데요. 이놈 있지? 얘로 다시 정리한 식. 용질에 몰 계산하는 경우가 진짜 더럽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이 비커 안에 산이나 염기가 있든 간에 산 염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는 뜻이거든요. 용질의 몰이라는 공식은 당연히 어떻게 바뀌느냐?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쉽게 말하면 몰 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말하죠. M 곱하기 V 뮤직 비디오 생각하면 제일 편한 거. 이 몰 전에 기억할지 모르겠 나 지금 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나 저때 화면 봤을지 모르겠어. 킬까 말까 지금 고민되네. 야 킬게 그냥. 자 이게 1 단원이에요 지금 키고 있는 게. 봐봐. 자 그때 강조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이 풀어볼 문제가 아니고요. 화학 교사를 뽑는 다시 화면을 꺼 버렸어. 잘못 눌렀어. 자 화학 교사를 뽑는 임용고시 문제입니다. 똑같이 이제 수능 만드는 곳에서 이제 만들거든요.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이걸 수능 문제 말고 이제 교사들을 뽑는 임용고시 문제도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드는데 아무튼 할 말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pH 문제 쪽이에요. 여긴 뭐랄까 분석화학 쪽이긴 한데 보시면 이게 보이세요 지금? 몰롱도가 있고 부피가 있죠. 누가 봐도 산성 물질이고 누가 봐도 이건 염기성 물질이거든요. 산성 염기성 물질이 있는데 산염기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뭔 짓거리를 바로 하냐면 이 둘을 바로 곱하죠. 바로 몰롱도 곱하기 부피를 가지고 바로 뭐부터 파악하느냐? 몰을 바로 파악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 또 강조한 거 있었습니다. 그냥 모르게 계산하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고 여기서 지금 소수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액수도 하는 게 너무 복잡해진다. 그래서 미리를 그냥 살려놔서 미리몰이라고 계산하는 법을 연습하게 된다 나중에. 지금은 못하지만. 그래서 할 말이 뭐냐면요. 몰농도가 나왔을 때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이에요. 근데 그 몰을 하는 게 먼저 어떤 비커가 있거나 무슨 물질이 있으면 여기 안에 내가 원하는 염산이 몇 개 있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게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자체도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수능 특강에서도 정말 지겹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켜야지. 사전 작업만 해도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pH는 딱 이런 느낌입니다. 와우. 따라와 봐. 죽을 거야 너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계속 좀 사전 작업 좀 할게. 자 몰롱도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이죠. 사전 작업의 마지막. 이놈입니다. 자 뭔지 아실 겁니다. 말해 보시죠. 아는 대로 말해 보시죠 그냥. 정지 화면 아닙니다. 예 다들 쓰고 있는데 내가 너무 빨라서 다들 너무 느리게 쓰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산성 물질이 염산이라는 거 이 H 플러스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놀지 않았다면 산은 수소 양이온을 내뿜고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뿜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지금 화학을 공부하겠다고 오셨다면. 자 근데 얘네들이 합쳐집니다.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합쳐지면서 중성이 되겠죠. 자 수소 2개 있으면서 산소는 하나인 정말 더럽게 유명하고 우리 몸의 70%의 질량을 차지하는 그놈이 누굽니까? 다들 예 너무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내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모르겠 예 물이 생기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게 있어서 만약에 여기 염기성 수소 양이온을 100개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OH-를 100개를 준비합니다. 당연히 이 100개 만들어지면서 물이 몇 개 만들어져요?
100 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나서 반응할 때 속도가 어떻습니까? 빠릅니까 느립니까? 아주 천천히 녹슬듯이 철이 녹슬듯이 천천히 물을 만들어냅니까? 둘이 만나자마자 다이렉트로 붙자마자 물이 만들어지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은 일어나기 어려운 바로 강력한 결합. 바로 내가 여기다가 수소는 30개 준비하고 여기 있는 OH 염기성은 100개 준비하면 이 30개 뭐 그냥 셀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 가지고 30개 없어져 버리고 여기서도 30개 날아가서 70개 남고 여기에서는 30개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 자체는 정말 오른쪽으로 정말 정말 잘 가는 거지. 왼쪽으로 잘 안 가지. 그렇지. 사실은. 맞아. 이게 맞아요. 그럼 이 역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부탁이야. 생각해 봐. 있을까 없을까? 어. 빌어먹을 상황이 이거야. 주인공이 뭐냐면 정반응이 아니라 이 쪼끔 일어나는 이놈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다시 말할게. 벌써 주인공 얘기했어. 얘가 주인공이에요. 역반응이 존재해서 일부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화살표 어떻게 그렸어요? 굉장히 작게 그렸지. 굉장히 하찮아요. 이 하찮은 놈이 힘순찐이에요. 아니, 힘찐순인가? 힘순찐. 힘순긴 찐. 진짜. 힘순진이구나. 아무튼 얘가 진짜예요. 가보죠. 괜찮지? 체력? 근데 오늘 어떻게 쉬어야 되냐? 아 그냥 내 멋대로 쉴게. 참어. 시간에 맞춰서 안 해. 아 1. 갑니다.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설명했습니다. 물 분자가요. 머릿속에 생각해 봐. 여태까지 몰랐을 건데 당연히 몰랐을 수밖에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아주 생물, 증류수, 물이 있습니다. 물만 있습니다. 산염기도 아닙니다. 중성에 물만 있는데 이놈이 사실은 그냥 아주 이 상태로 온전하게 있던 게 사실은 아닙니다. 새로 배운 거예요. 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여기가 끊어져요. 여기 이렇게 끊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이제 전자배치 다 그릴게 그냥. 이 그림 뭔지 이해가 이거 진짜 못 그렸다 근데. 이거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끊어지긴 끊어지는데 요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끊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산소가 이 왼쪽에 있는 수소의 전자를 가져오면서 끊어져요. 전기 음성도가 세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H는 원래 짙게 있었는데 지 거를 잃어버렸으니까 H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OH는 자기 거 원래 이렇게 산소 자기 거, 수소 자기 건 그대로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가져왔지. 그러니까 OH 마이너스로 요렇게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현상 잘 일어날까요? 내가 뭐라 그랬어? 잘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 역반응이죠, 지금? 굉장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정반응이 훨씬 더 안 일어나고 여기서는 지금 역반응이 더 심한 거지. 그림 잘 봐봐. 지금 이거 거꾸로 그린 거야. 근데 이게 주인공이라고 했지.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안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물 자체가 몇 리터냐면은 1 리터입니다. 순수한 물만 있고 1 리터가 있어. 이거 저 재미삼아 그냥 해볼게. 아, 1 리터는 1000ml죠. 1000ml는 대략적으로 1000g이에요. 물은 순수한 물은 밀도가 거의 1에 근접하니까. 1000g인데 그 물 자체가 18g/몰의 분자량을 가지죠.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55몰 정도가 있다는 얘기거든. 물 1리터에 55몰의 물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1 리터 말고요. 미안한데 이렇게 갈게. 몇이든 상관은 없구나. 자, 그냥 1 몰롱도라고 좀 할게요. 그냥 어차피 1 몰롱도는 상관없긴 한데, 몰롱도?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1 리터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뭐가 됐든 간에 얘가 지금 1 리터가 있든 2 리터가 있든 3 리터가 있든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게 그냥 하자. 55. 얘가 지금 1 리터 안에 물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몇 몰이 있느냐? 얘는 10에 마이너스 7승 몰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쩔 수 없고 외워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물 분자 하나가 이렇게 분리되면 H 플러스도 요걸 분해시키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똑같은 개수로 분해될 수밖에 없죠. 왜냐? 반응이 1대 1대 1이니까. 이게 H 플러스가 있으면 OH 마이너스도 같이 생성되겠죠? 뭐냐? 오징어가 있어요. 한진규죠? 그러면 오징어에서 지금 다리 하나를 뜯어. 그러면은 다리 하나 뜯겨 나가고 그다음 여기 다리 하나 있는 거. 결국 요 놈이 이거 100개 중에 1 개를 뜯었어? 그럼 오른쪽에 뜯겨 있는 것도 하나 있겠죠? 여기 2개 뜯었어? 그럼 여기도 뜯겨 있는 거 2개 있겠죠? 그거랑 같은 말이지 지금. 아무튼 할 말은 뭐냐면은 둘 다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몰농도로 대신 표현하게 된다면 1 리터에 얘가 1 리터당 이렇게 들어 있는 거니까 어차피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된다는 거죠. 주인공은 뭐냐? 오른쪽 이놈입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자연의 법칙이고 외워야 되는 암기입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가 1000만 분의 1몰이란 얘기죠. 지금 55몰 중에 1000만 분의 1몰은 사실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에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주인공이라니까.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힘들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됐어? 애들 다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이야. 그거 아니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간다. 좀 미리 좀 쓸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어. 자, 미리 켜 놓고. 자, 계속 갑니다. 자, 고생합시다. 자, 이온화상수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K라는 평형 상수, 그래서 동적 평형을 왜 배우는지를 사실 얘 때문에 배운 건데요. 평형상수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확히 말하면 산의 산의 이온한 상, 아니 미안해. 다시 말할게요. 나 이거 헷갈렸어. 미안해. 죄송해요. 이거 잘못 썼어요. 진짜 미안합니다. 자, 그냥 물에라만 말만 붙이자 그냥. 자동 이온화 상수인데 됐어. 자, 얘가 뭐냐면요. 이 물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까 우선 평형상수라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평형상수가 굉장히 이렇게 큰 집합 범위라 그러면 여기에
막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KW라는 애도 있고 KA라는 애도 있고 KB라는 애도 있고 뭐 KSP라는 애도 있고 막 그래요. 많진 않아요. 한 6개 몇 개 안 되는데 물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까 평형상수라는 개념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화학2에서. 근데 그걸 배웠 왜 깜짝이야 놀래라. 네. 조용아 녹화하고 있어 어차피. 예. 아무튼 할 말은 뭐냐면요. 평형상수라는 거 안에서 물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까 워터의 KW라는 걸 배우는 것뿐입니다. 자 돌아가 보죠. 지금 뭐가 나오게 되느냐. KW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지금 내가 잠깐 말했죠. 평형상수는 화학 2 내용인데 지금 화학 1이야. 근데 이게 지금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내가 평형상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아 이게 화투에 나오는 건데 갑자기 왜 여기 화학 1이 있냐. 난 진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다 애들한테. 그래서 설명을 해 봤어. 애들의 표정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최악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 식 자체가 정해져 있고 그냥 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미를 지금 이해하는 거 예 지적 호기심이 많은 건 알겠어. 근데 듣고 나서 다들 그 지적 호기심이 사라져 분명. 안 돼 그래서. 자 그래서 공식이 정해져 있는 공식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해져 있는 상수고요. 다시. 야 상수야. 정상수야 이게. 미안해. 일지월장 한명아. 예. 아무튼 상수가 뭐냐? 정말 더 비참하다 정하나. 상수 뭐라고 말할래? 콘스탄트 상수. 일정한 값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고요. 근데 그 일정한 값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지금 말하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렇게 표현했습니다. 대괄호를 쳤죠. 야 지금 여기서 소괄호 있고 중괄호 있고 대괄호 있을까? 그 얘기일까? 여기 수학 아니에요. 이 대괄호 뭔지 아시는 분? 알 수가 없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선행에서 필요했습니다. 몰롱도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수소 양이온의 산성 물질이죠. 산성 물질의 몰롱도와 염기성 물질의 몰롱도를 둘을 뭐 하겠다?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값이 몇이냐? 정해져 있는 숫자 값 바로 10에 지수를 그래서 공부해야 되죠. 10의 마이너스 14승이란 얘기고 H 플러스가 몇이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내가 아까 말했지. 중성이 때.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뭐야?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라고 강조했어. 몰롱도야. 둘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가 나오지. 자, 그런데 내가 말하지만 이건 상수야. 상수. 상수란 얘기는 맨날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미안해. A가 아니라 W. 나 왜 이러니 이거. 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건 고정되어 있는 박혀 있는 숫자 값이에요. 근데 중성일 때 요놈의 몰롱도가 몇이냐면은 이렇게 대신해서 써도 되죠, 이제. 대괄호는 무조건 몰롱도입니다. 정말 지겹게 보게 됩니다. 이제 화학 전공하시면. 화학 공부 조금이라도 하시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공학에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7승의 수소 양이온 몰롱도.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안 쓸게.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 나와 있지. 이 둘 곱하면 뭐 돼요? 10의 마이너스 14승 되죠. 자, 산성 물질은 당연히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있으면 당연히 산성 물질이 많은 거지.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많은 걸 뭐라고 쓸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겠습니다. 왜냐? 누가 더 많은 거야? 7승이 많은 거 아니야? 지수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얘 100분의 1이죠. 이게. 얘는 몇 분의 1이야? 1000만분의 1이지.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숫자 5 크다고 해가지고 지금 얘가 5배 많은 거야? 아니죠? 10만 배가 많은 거죠.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OH-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둘을 곱해서 누가 무조건 나와야 되느냐? 상수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몇이겠니? 얘 몇이겠어 이거?
듣고 있나? 애들 기절했구나 지금. 1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지. 뭐냐? 여긴 산성이야. 산성은 H 플러스만 있어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 OH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성도 있어요. 중성보다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무시될 만큼의 값이기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 말입니다. 산성 물질은 OH-가 적게나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곱하면 무조건 정해져 있는 상수가 나오는 거죠. 자, 염기성 똑같아요. 염기성이면 반대로 OH-가 많겠지.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그러면 이 둘을 곱해서 산성 물질은 몇이냐? 10의 마이너스, 이거 말해봐. 몇이야 이거? 그렇죠. 11승이 나와줘야 마이너스 14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염기성이라 한들, 이게 지금 염기성이잖아요. 염기성이라 한들 산성물질이 미세하게 있다는 거지. 대신 중성보다 훨씬 더 적게 있으니까 그걸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얘들아, 체력 어때? 눈치 보지 말고. 안 돼. 해야 돼. 쉴 수 없어. 자, 그럼 pH 들어갑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세요. pH를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25도씨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 이거는 근데 지금 뭐 열심히 설명하지 말자. 지금 시간도 없는데. 다시 말하지만 산성용액은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H 플러스만 있다. 염기성은 OH 마이너스만 있다. 현실은 아닙니다. 산성이 있고 염기성은 중성보다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인 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염기성도 중성보다 OH가 많고 중성보다 산성이 적기 때문에 염기성인 것 뿐입니다.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죠. 자, 우리가 말했던 이 pH 7은 중성이고 7보다 적은 건 산성이고 7보다 많은 건 염기성이다. 자, 이런 게 왜 나왔냐? 자, P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를 얘기하는 게 P고요. 당연히 이 H는 우리가 알고 있는 H 플러스가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몰롱도로 계산해 넣은 게 바로 이게 pH입니다. 하는 김에 계속 갑니다. 그럼 POH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나 옛날에 뭘 봤냐면 pKa를 봤어. pCa를 봤어. 이게 뭐냐면 칼슘 2 플러스 이놈 자체의 마이너스 로그 값을 계산해 달라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P라는 게 마이너스 로그고요. CA 뭐 이런 거는 여기 뭐 몰롱도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아무튼 얘도 당연히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놨고요. P 때문에 그 다음에 OH라는 것 때문에 대문자 OH 마이너스 대거를 치는 게 이게 바로 POH가 되는 거죠. 자, 계속 좀 갈게요. 지금 뭔 말을 더 하기 전에 좀 얘기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KW는 H 플러스의 몰롱도 OH 마이너스의 몰롱도로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몇이었냐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죠. 자, 수학적인 스킬 좀 쓰겠습니다. 자, 제가 술에 취하듯 양변의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야, 이거 곱하기 어떻게 되냐? 지금 2학년 애들 좀 말해봐봐. 이 통째로 이렇게 로그를 양변에 취하게 됐을 때 이 곱하기는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 부탁이야 2학년. 더하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 그다음 더하기인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4고요. 자, 좀 검은색으로 좀 바꿀게. 야, 얘 뭐였냐? 얘 뭐였냐? 아니 얘 뭐였냐고. 요놈. 요놈 pH였어요.
얘 뭐였냐? 얘 뭐였냐? 뒤에 있는 놈은 POH였죠. 그랬더니 이거 숫자 지금 앞에 마이너스 14 앞으로 넘어가면 얘랑 계산돼 가지고 뭐 됩니까? 14 되죠. 그러니까 무슨 공식이 나오냐면은 pH랑 POH는 더하면 항상 뭐가 되느냐? 항상 14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썼겠어? 당연히 중요하니까 썼죠. 자, 계산 한번 해 보죠. 공간이 없네. 예. 여기다 써 보자. 야, 요놈 pH 뭐니까 마이너스 아니 빨간색으로 좀 써야겠다.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요놈의 농도 여기다 올리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7승. 자, 뭐예요? 7이죠. 야, 드디어 나왔어. pH가 7인 게 중성인 이유를 드디어 설명한 겁니다. 여기 가봐. 마이너스 로그 해놓은 다음에 요놈 그대로 위에 얹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앞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7보다 숫자가 작으면 산성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이놈 그대로 얹으면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럼 11이지. 7보다 숫자가 큰 게 염기성이란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염기성은 pH가 7보다 큰데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염기성인데 H 플러스의 농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게 나름 웃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 pH가 7보다 크다. 산성 물질의 농도를 가지고 염기성이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좀 웃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성은 H 플러스가 있기는 있다는 거야.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OH 마이너스도 계산해 봐야죠. 얘도 지금 마이너스 로그에 POH를 계산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러니까 여기 12가 나오겠죠. 많이 본 적 없어요. 우린 POH를 써본 적이 없거든. 얘도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면 7.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니까 얘는 3. 자, 그럼 뭔 짓거리를 하면 되냐면 이걸 하면 되죠. 중성 pH 7과 7 더하면 당연히 14 나오죠. 산성 2랑 12 더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14 나오죠. 당연히 11이랑 3 더하면 뭐 나와요? 14 나오죠.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 지수를 곱하면 지수 곱해서 지수값이 14 나왔으면 당연히 그냥 로그 다시 취해서 돌리면 당연히 그대로 나오는 거지. 예. 괜찮냐? 자, 연습 좀 하자. 아직 못 쉬어. 너네가 해봐. 예제 1번. 답 나오는 대로 쓰세요. 아, 쓰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 아, 쓰세요. 아, 그리고 미안한데 내가 뭔 짓거리 안 했냐면은 H 플러스가 얘랑 똑같다. 이거 왜 그런지 나 설명 안 했어요. 그거는 본속 갈 때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H3O 플러스는 그냥 H 플러스라고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 게임 때 난 얘로 설명할 거야. 답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와우. 맞아요. 예. 자, 얘가 지금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대괄호를 쳐 놓고 H 플러스의 몰농도는 이놈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pH라는 공식이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H 플러스의 농도를 얹어 놓으면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얘가 없어지고, 야, 명희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를 오늘 처음 배웠는데 이걸 해내네. 5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두 번째입니다. 해보시죠. 이 두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갑시다.
오. 안 낚였네. 4 라고 안 하네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였죠. OH-의 농도가 지금 보시면 10의-4 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애들이 여기 보자마자 바로 pH는 4 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지. 자 중요한 얘기인데 OH-는 무조건 뭐 밖에 계산이 안 되느냐? 다시 말할게요. OH-는 pOH 밖에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로그의 10-4 승이니까 이게 4가 되고 그러면 pH가 10이 나와야 둘이 더해서 14가 되겠죠. 아니면 이게 안 되면은 H 플러스의 농도를 미리 계산하는 거죠. 얘가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 제곱이니까 이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구별을 애들이 못하는 게 이겁니다. 얘가 지금 몰농도를 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pH랑 pOH를 더하고 있는 건지를 잘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를 써 놓고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을 계산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실제로. 아니죠. 이건 둘이 더해서 그냥 14죠. 반대로 얘네 둘이 곱했는데 14를 찾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14 제곱 더하면 그냥 14.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이구. 잠시 이것들은 지금 하기엔 어렵고 여러분 뜸 들여야겠다. 할 말이 있는데요. 중화 반응은 지금 시작하면은 진짜 어정쩡하게 끝나요. 2번 남았죠? 한 번은 중화 반응 설명하고 다른 한 번은 산화 환원 설명하면 우리 수업이 딱 맞을 것 같아요. pH가 끝났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 일찍 쉬는 걸로 하죠. 끝! 중화 반응 킬러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정말 극한의 난이도입니다. 킬러 문제 내용이에요. 예. 가자. 녹화한 거 올릴게.